QOL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 그건 바로 안녕하세요, 제일쌤 박대건입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자격증을 따고 인턴 생활을 하면서 무슨 과를 전공해야 할지 선택하는 순간이 오게 되고, 그 선택은 의대를 처음 오게 되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됩니다. 내가 앞으로 먹고 살 진로를 정하게 되는 거니까요. 당연히 여러 가지 기준을 두고 나랑 맞는 전공을 선택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최대한 후회를 덜 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의사들이 전문의 따고 일하다가 다른 과를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과 자체의 학문적인 흥미도는 당연하고요. 내 성향이나 성격과 맞는 과인지도 중요하겠죠. 교수님이나 레지던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의국 분위기가 어떤지, 과의 미래 전망은 어떤지, 돈은 잘 벌 수 있나, 함께 지원하는 동기는 또 어떤 애가 지원을 하는지, 여러 가지 기준을 두고 고민을 하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반드시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QOL입니다. 오늘은 사람마다 중요도의 크기는 다르지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 중에 하나인 QOL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QOL, Quality of Life, 삶의 질을 뜻하죠. 레지던트 기간은 보통 3년에서 4년인데요. 이 기간은 인턴 1년과 더불어서 의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될 거라는 것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사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 선택을 함에 있어서 자기 시간도 좀 있고 몸도 조금 편했으면 하는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99.9%의 레지던트는 어떤 한 병원에 어떤 한 과에서만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병원이나 다른 과의 트레이닝이 어떤지, 로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비교할 수가 없죠. 내가 직접 겪은 것은 하나고 나머지는 간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구성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할 이 QOL에 대한 이야기는 재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QOL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 그건 바로 수면의 보장입니다. 잠을 잘 잔다는 거는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론 대학병원의 모든 과가 입원 환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새벽에 응급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발표나 컨퍼런스, 미팅, 차팅, 환자 보고 준비 등등의 여러 가지 업무들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빈번히 있지만은 그건 모든 레지던트에 해당되는 얘기겠죠. 그렇지만 과목 자체에 잠을 자고 못 자고의 차이는 바로 응급의 유무에서 옵니다. 응급실로 환자가 와서 빠르게 처치하고 치료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과목들, 당연한 거지만 수면이 보장될 수 없습니다. 일반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이런 서저리 파트, 수술과들은 당연하고요. 심근경색, 심정지, 뇌경색 같은 이런 초응급 질환을 보기 위해서 내과나 아니면 신경과 선생님들이 응급실에 그냥 상주하고 계시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렇게 응급실로 환자가 올 수 있는 응급질환을 보는 과들은 당연히 QOL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를 꼭 단점이라고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잠을 잘 못 잘 수는 있어도 이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정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검사하고 치료 방향을 잡아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사람이 아픈데 그게 흥미롭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학문적인 흥미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의사로서 배웠던 것들, 그런 것들을 상기하고 실천하고 또 더 배워나가고 어떤 것들을 해내고 환자가 좋아지고 힘든 상황들을 이겨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성숙해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고, 또 거기서 오는 자부심이나 성취감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운동을 하면 좀 더 힘든 운동을 해냈을 때 성취감이나 자신감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많은 경험들이 나중에 의사가 되어가면서 의사로서 자존감을 가지는데 자양분이 된다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응급실에서는 정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응급실에 오래 일하신 분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썰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QOL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교수님과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냐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고 무작정 이렇게 레지던트를 지원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육체적인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멘탈이거든요. 아무리 며칠 밤을 새고 힘들게 일했어도 교수님이나 레지던트 윈년차 선생님이 와서 토닥토닥 고생했다, 수고했다,
가서 좀 자라, 이렇게 시간도 좀 빼주고 커피라도 이렇게 한 잔 챙겨주시고 이렇게 하면 만족도가 올라가죠. 이건 그냥 그대로 QOL과 직결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환자가 적고 일이 널널해도 교수님이 신경질적이시거나 레지던트 윈년차가 스트레스 주고 갈구기 시작하면 진짜 버티기 힘들죠. 저는 한 번도 없었는데요. 보통 특히 좀 힘든 과에서 며칠씩 이렇게 도망가서 연락이 안 되는 레지던트들이 생기고 그것도 잡으러 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진짜로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부분 일만 힘들어서라기보다는 어떤 관계에 있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을 때 그때 놓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병원마다 그리고 과마다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특성이기 때문에 인턴 생활을 하면서 관심이 있는 과가 있다면 반드시 유심히 관찰을 하셔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교육 커리큘럼에 있습니다. 커리큘럼은 재활학과를 예로 들자면 대한재활의학회에서 모든 재활학과 트레이닝을 하는 대학병원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레지던트 교육을 진행하라 라고 하는 일정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커리큘럼은 똑같지만 이 커리큘럼의 진행 방식이나 효율성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과장님의 성향이나 능력, 교육 담당 교수님의 센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업무 플러스 숙제의 양이 천차만별로 갈립니다. 제가 있었던 재활학과 의국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공부도 워낙 잘하셨던 분이고 성격도 FM이셔가지고 발표, 컨퍼런스, 미팅, 사소한 거 하나까지 허투루 넘어가는 경우가 없는 분이셨거든요. 깐깐하게 다 챙기시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빡세지는 겁니다. 피부과는 보통 QOL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으로 생각되어지잖아요. 그쵸? 응급도 없고 입원 환자도 많지 않고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동기들끼리 이렇게 레지던트가 다 모이면 피부과애가 항상 너무 쾌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수님이 좀 나이가 있으셔서 외래 진료 차팅이나 회의록, 기타 여러 자료들을 수기로 대부분 진행을 하시는 바람에 맨날 종이 서류를 막 이만큼씩 들고 다니면서 손으로 다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런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이야 나이가 아무리 많으셔도 그런 교수님은 없으시겠지만은 쓸데없이 로딩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꼭 의사 아니더라도 대부분 많이 공감하시겠지만은 특히 우리 레지던트 1년차들은 그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Z 이거 만들어낸 사람한테 절하고 싶다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이 기능이 진짜 대박이잖아요. 와, 지금 생각해도 이거 없었으면 자, QOL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생각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너무 QOL을 우선순위로 두고 어떤 과를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떤 과를 가든지 간에 버티기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레지던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힘들거든요. 대부분 과목의 레지던트들이 집에서 병원으로 출퇴근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병원에 있으면서 가끔 한 번씩 집을 갔다 온다 그런 개념으로 일하거든요. 빡세고 고된 그런 레지던트 생활에서 조금 편했으면 좋겠고 조금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좀 해소해보고자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혹시 과 선택을 앞두고 있는 인턴 선생님이나 의대생이 있다면 다른 더 중요한 여러 가지 기준들을 고려한 다음에 QOL은 기왕이면 다홍치마 라는 느낌으로 고려하시면은 더 적절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쪼록 후회 없는 결정이 되시길 바라면서 재활쌤 박대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